안녕하십니까. 먹거리 엑스파일의 김진 기자입니다. 지금 제 앞에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좋아하실 만한 음식이 차려져 있습니다. 바로 다양한 초밥들인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광어초밥. 그리고 이 연어초밥 같은 신선한 생선으로 만든 것부터 담백한 맛이 일품인 새우초밥과 그리고 직접 구운 계란까지. 이야, 일본 요리는 눈으로 먼저 먹는다는데 여기 놓인 다양한 초밥들을 보고 있자니 무척이나 눈이 즐겁습니다. 일본의 대표 음식으로 불리우는 초밥은 과거 고급 요리라는 이미지를 벗고 뷔페에서부터 초밥 전문점, 그리고 대형 마트에서까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대중식으로 거듭났는데요. 그런데 여러분은 초밥을 어떤 재료로 어떻게 만든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철 맞은 신선한 해산물에 정성스럽게 밥을 지어서 손으로 쥐어낸 그런 초밥을 상상하십니까? 아마 오늘 방송을 보시면 초밥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많이 달라지실 겁니다. 초밥이 만들어지는 적나라한 현장, 그리고 이어지는 착한 초밥집 찾기. 지금부터 저희들과 함께 하시죠. 일본의 대표 음식 초밥은 본래 소금에 절인 생선과 밥을 함께 발효시킨 음식이었습니다. 그러다 19세기 초 일본 도쿄의 한 포장마차에서 식초에 비빈 밥을 바다에서 잡힌 싱싱한 생선과 함께 쥐어낸 지금의 초밥 형태로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신선한 해산물과 밥, 고추냉이로 맛을 내는 초밥은 조리 과정이 간단해 보이지만 재료의 질과 요리사의 기술에 따라 맛이 바뀐다고 합니다. 일제강점기 때 한국으로 들어와 화식집, 즉 일식집에서만 먹을 수 있던 고급 요리 초밥. 하지만 세계적으로 초밥이 인기를 끌면서 요즘은 상황이 좀 달라졌습니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뷔페 음식 1위로 선정됐을 만큼 초밥은 우리나라에서도 대중적인 음식으로 거듭났습니다. 거리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 초밥 전문점과 뷔페들. 초밥의 인기에 힘입어 그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우리는 가격 부담 없이 다양한 종류의 초밥을 양껏 먹을 수 있다는 경기도의 한 초밥 전문 뷔페를 찾았습니다. 건물 입구에는 고급 초밥을 무제한으로 제공한다는 홍보 문구가 적혀 있는데요. 건물 안으로 들어가니 진입로에는 이 식당에서 제공하는 수십 가지의 초밥 사진이 눈길을 끕니다. 앉을 자리가 없는데? 북적이는 매장 안, 초밥 뷔페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는데요. 좌석 바로 옆에는 먹고 싶은 초밥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컨베이어가 회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쪽에는 초밥 외의 다양한 음식들과 후식까지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게 비치해 놓았는데요. 이곳엔 어떤 초밥들이 있을까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주황빛 훈제 연어에 아삭한 양파와 달콤한 소스를 얹어 먹음직스러운 초밥. 그런데 초밥들을 하나 둘 살펴보니 똑같은 재료를 사용한 초밥이 유난히 많습니다. 연어로 만든 초밥만 4종류 이상이었는데요. 익힌 새우를 사용한 초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같은 재료에 토핑과 소스만 달리해 만들어놨는데요. 무슨 일인지 초밥들을 살펴봐도 신선한 활어를 사용한 건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여기 생선 종류는 원래 많이 없어요? 없어요? 그러고 보니 점심과 저녁에 제공되는 초밥의 가격도 3,000원 차이가 납니다. 정말 점심엔 신선한 활어를 쓴 초밥은 찾을 수 없는 걸까? 이거 회다. 광어를 사용한 초밥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던 초밥과는 모양새가 영 다릅니다. 밥이 너무 커, 생선이. 그냥 밥을 작게 만들었으면 됐을 텐데.
한눈에 봐도 회보다 월등한 밥의 크기. 왜 그런 걸까? 그때 초밥 트레이 건너편으로 한 기계 앞에서 뭔가 작업에 열중하고 있는 직원이 보입니다.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주방 안으로 들어가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기계가 돌아가며 동그란 뭔가를 열심히 찍어내는 것이 보이는데요. 이게 뭐예요? 밥 뽑는 기계요? 기계 상단에 올려진 밥과 그 밥을 일정한 크기로 찍어내는 이 신기한 기계. 직원은 쟁반에 이 기계가 뽑아낸 밥덩이를 2개씩 가지런히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가지런히 정렬된 밥덩이 위에 썰어놓은 식재료를 살포시 얹는 직원. 소스까지 빠른 손놀림으로 뿌려주니 금세 초밥 수십 알이 완성됩니다. 그렇다면 밥알 위에 올리는 재료는 어떤 것들일까? 초밥 재료가 얹어진 진열대를 살펴보니 다양한 재료들이 밥 위에 바로 얹을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때마침 매장에 쌓여있는 박스들을 주방 안으로 옮기기 시작하는 직원. 과연 박스 안엔 어떤 것들이 들어있을까? 박스를 건네받은 직원들은 물건들을 주방 바닥에 쏟은 뒤 냉동실 안에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박스에서 쏟은 물건, 바로 초밥으로 만들었던 흰색의 수산물이 한 조각씩 슬라이스돼 들어있는데요. 이것의 정체는 베트남산 화살 오징어, 꽁꽁 얼어있는 냉동 제품인데요. 냉동실을 가득 채운 건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네모나게 묻혀진 초밥용 달걀부터 붉은 빛의 수입 조갯살, 그리고 생선까지. 냉동 상어 슬라이스. 초밥 재료는 대부분 냉동 완제품이었습니다. 아, 다 냉동이에요. 많이 쓰면 수시가 안 나죠. 아, 그래요? 기계가 만들어낸 밥 덩어리에 냉동 초밥 재료를 올려 공장처럼 초밥을 만들어내는 이곳. 과연 이게 고급 초밥이 맞는 걸까요? 우리는 또 다른 식당을 찾았습니다. 점심에는 12,900원, 저녁에는 그보다 3,000원을 더한 금액으로 초밥과 음식을 제한 없이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매장에 들어서자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 가족이 먹는다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조리하겠다고 쓰여있는 문구인데요. 이곳은 손님이 직접 음식을 골라 원하는 만큼 가지고 갈 수 있는 뷔페 형식으로 한쪽에는 초밥과 롤 코너가 있습니다. 빛이 된 초밥 접시가 바닥을 드러내자 직원이 그 자리에서 바로 초밥을 쥐는 것이 보이는데요.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초밥을 만드는 이곳. 이곳 초밥은 과연 어떨지. 다양한 종류의 초밥과 롤을 한 개씩 접시에 담아 살펴보기로 했는데요. 초밥 코너에서 맛볼 수 있는 음식은 초밥과 롤, 그리고 김으로 둘러싸인 구남을 포함해 무려 40가지 정도. 과연 맛은 어떨까요? 다른 데 횟집이나 이런 데서 회를 먹었을 때보다 확실히 위에 있는 생선 자체가 촉촉하진 않네요. 식감이나 이런 게 조금 다른 회 먹은 때랑은 확실히 다르긴 하네요. 자세히 살펴보니 표면이 말라 윤기를 잃은 해산물 초밥들. 이곳에서 사용하는 초밥 재료들은 어떤 것들일까? 우리는 해당 식당의 본사를 찾았습니다. 제품은 어떤 식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냉동이죠. 생새우도 냉동, 장어도 조미된 거, 초새우도 그런 거, 한치도 그런 거 그냥 바로 먹을 수 있게. 연기나 하루는 한 4-5가지 됩니다. 광어, 연어, 생연어, 거기에다가 뭐 농어, 뭐 점성어, 뭐 이런 거 종류예요. 어느 초밥집이나 다 똑같아요. 아니 그 이상의 종류가 없어요. 그거를 즉석에서 해내는 거는 소라를 잡아서 일일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 베트남이나 이런 데서 가공해가지고 여기에 냉동으로 들어온 거를 저희가 해동해서 쓰는 거예요. 맛깔스러워 보이는 초밥.
하지만 이곳 역시 대부분의 재료가 냉동 완제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뷔페가 아닌 일반 초밥 전문점은 어떨까? 우리는 수제 초밥임을 강조하는 한 프랜차이즈 초밥 전문점을 찾았습니다. 와, 있다. 매장 앞 수족관에는 살아있는 연어와 광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과연 이곳에선 신선한 초밥을 맛볼 수 있을까? 기대감이 커집니다. 메뉴판엔 신선해 보이는 초밥의 사진이 보입니다. 가격은 2인분에 초밥이 39,500원, 1인에 2만 원 꼴인데요. 이게 제일 인기예요? 근데 수제 초밥이면 다 여기서 직접 만드시는 거예요? 아, 재료 다 만드시는 거예요? 그럼 이거 주세요. 주문을 한 뒤 주방 쪽으로 가보니 초밥을 만들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주방장이 한 개 한 개 초밥을 손에 쥐어가면서 정성스럽게 만들고 있는데요. 주문한 2인 초밥이 나왔습니다. 종류가 되게 많네. 한눈에 봐도 푸짐해 보이는 초밥. 횟감으로 만든 초밥은 물론 새우, 문어와 같은 해산물에 고기가 올려진 초밥까지. 다양한 종류의 초밥이 한 상 가득 차려졌습니다. 먼저 광어 초밥부터 맛을 봤습니다. 이거는 확실히 쫀득쫀득하고 촉촉한 게 느껴져요. 이건 진짜 맛있네요. 그렇다면 생선회가 아닌 다른 해산물들로 만든 초밥은 어떨까? 새우 초밥을 먹어봤습니다. 촉촉하고 그런 쫄깃한 느낌이 좀 확실히 안 드는 게 눈으로 봤을 땐 모르지만 먹어봤을 때는 차이가 좀 많이 나긴 하는데 우리는 초밥 재료를 확인하기 위해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마침 생선을 꺼내 손질하는 직원이 보이는데요. 수제에서 건진 광어예요? 오늘 잡은 걸 오늘 쓰는 거예요? 그렇다면 광어 외에 다른 재료들은 어떨까? 그런데 주방 이곳저곳을 살펴봐도 광어 외에 다른 수산물들은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보이는 건 생강과 염교 같은 부재료들과 다른 요리에 사용하는 재료들 뿐인데요. 그때 주방으로 들어온 직원. 냉동실 정돈을 시작하는데요. 냉동실 문을 열자 익숙한 것들이 보입니다. 바로 다른 매장에서도 확인했던 냉동 수산물 팩입니다. 하나씩 꺼내서 살펴보니 냉동된 태국산 화살 오징어, 냉동 쭈꾸미 다리, 가리비와 자숙 새우까지 다양한 냉동 해산물이 냉동실 안에서 쏟아져 나옵니다. 다시 뭐 쭈꾸미라든지 뭐 이런 것들, 새우 뭐 이런 것들은 다 냉동이에요. 한 접시에 냉동이 몇 개나 나오는 거예요? 1인분으로 따지면 냉동이 한 6, 7개 정도? 수제 초밥이라고 홍보하고 있었던 초밥 전문점. 하지만 적지 않은 초밥 재료를 냉동 제품으로 사용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만난 식당 모두에서 발견된 초밥용 냉동 수산물들. 우리는 이것들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수산시장의 한 가게 냉장고를 살펴보니 냉동고 안에는 다양한 초밥용 재료들이 가득합니다. 보통 어떤 거 많이 가져가세요? 요거랑 두 개를 보통 그 두 개를 많이 쓰고요. 이것도 이게 이제 한 375원 정도 차이고 이것도 한 370원. 12,000원짜리 만들잖아요. 여기 있는 냉동들은 2,000원이에요. 줄기 6개. 그리고 참치 한두 가지. 그리고 파릇. 12,000원짜리 이렇게는 다 이렇게. 냉동 안 쓰고는 안 돼요? 쓰고는 되는 상인은 이 냉동 제품으로 150원에서 400원 정도면 초밥 하나를 만들 수 있다는데요. 직접 팔려면 손이 많이 가나 봐요? 비싸고 또 얼마나 다른 안 팔리면
상인은 초밥에 냉동 수산물 제품을 쓰는 걸 적극 권유했는데요. 우리는 또 다른 수산 시장을 찾아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스시용 있어요? 스시? 말이 끝나기 무섭게 냉동실 문부터 여는 상인. 연어도 있어요? 저렴한 가격의 냉동 제품들은 종류가 워낙 많아 냉동실에 다 진열하지 못할 정도라는데요. 종류별로 다 있네? 초밥 좀 많이 가져가요, 이런 거? 잘라서 하면 힘드니까. 직접 재료를 손질하기 힘들어 사용한다는 냉동 완제품들. 신선한 회로 초밥을 만드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 걸까요? 우리는 전문가와 함께 직접 화로 초밥을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싱싱한 화로를 즉석에서 잡아 손질을 시작하는데요. 화로는 이렇게 잡은 즉시 피를 빼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피가 살 속에 스며들어 비린내가 나고 금방 상하게 된다는데요. 피를 제거한 생선은 비늘과 내장을 제거하고 포 뜨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 후 초밥 재료로 사용할 수 없는 자투리살을 잘라냅니다. 이렇게 횟감이 완성되면 꼭 해야 하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2일, 3일 정도씩도 숙성을 시키는 편인데 오늘은 아무래도 이제 실험을 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숙성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이 숙성 과정 생략을 하고 지금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연어 손질에 돌입했는데요. 연어의 경우 생선포를 떠낸 이후에도 한 가지 더 거쳐야 할 작업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장가시들 하나하나 다 빼줘야 돼요. 이렇게 손이 많이 가는 재료는 연어뿐만이 아닙니다. 대표 초밥 재료 새우도 마찬가지인데요. 머리를 제거한 새우는 초밥 재료를 만들기 위해 더욱 까다로운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 꽂아야 돼요, 일일이? 새우 같은 경우는 익게 되면 이렇게 등이 휘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나중에 펼쳤을 때 초밥을 짓기 적합하지 않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자로 펴주기 위해서 꼬챙이에서 꽂아서 삶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손지로 꼬챙이에 꽂아 데친 새우는 바로 얼음물에 넣어 탱탱한 식감을 더하는데요. 그 후 껍질을 하나하나 까 초밥을 쥐기 적당한 크기로 잘라줍니다. 초밥에서 빼놓을 수 없는 달걀 역시 손이 많이 가는 식재료입니다. 이렇게 흰자와 노른자를 섞어서 거른 후 맛국물을 섞어 붙이는데요. 얇게 타지 않게 조절하며 말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일이라고 합니다. 한국식 계란말이 만드는 것보다 좀 손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계란 양을 좀 얇게 해서 여러 겹 부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얇은 달걀을 공기 없이 여러 겹 구워주면 일본식 달걀말이가 완성되는데요. 이렇게 긴 준비 작업이 끝나야 본격적으로 초밥을 만들 수 있습니다. 먼저 재료들을 초밥을 쥘 수 있는 적당한 크기로 자른 뒤 단촛물을 넣어 간을 한 밥에 고추냉이를 묻혀 밥과 올려진 재료가 떨어지지 않도록 정성스럽게 눌러 접시에 올립니다. 초밥이 좀 쉽게 만들어지는 요리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 모든 준비들이 오랜 시간 동안 정성을 들여서 다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이제 만드는 작업이 상대적으로 쉬워 보이는 것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이 한 피스의 초밥이 나가기까지 몇 시간씩 작업 시간이 필요한 거거든요. 초밥을 만드는 일에 이렇듯 정성과 시간이 필요하기에 많은 초밥집에선 냉동 완제품들을 선택하고 있던 겁니다. 그런데 초밥과 관련한 문제는 냉동 수산물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맛집으로 알려진 서울의 한 초밥 전문점. 화로 초밥과 모듬 초밥을 10,000원이 조금 넘는 금액으로 맛볼 수 있는 곳입니다. 아, 그래요? 모든 그럼 2인분 주세요. 초밥에 들어가는 화로는 대부분 국내산을 사용한다는데요. 광어는 나오죠. 상황에 따라 생선의 종류가 바뀐다는 식당. 주문한 초밥이 나왔습니다. 풍성하게 차려진 초밥 한 상. 그런데 다양한 형태로 조리된 초밥 중 짙게
곱게 양념된 생선초밥 한 개가 눈에 띕니다. 이건 뭐예요? 아, 도미 뱃살? 아, 간장 안 찍어도 돼요? 이게 양념 된 거예요? 아, 고급 바다어종인 도미의 뱃살을 양념에 구웠다는데요. 도미 뱃살 초밥의 맛은 어떨까? 확실히 좀 기름지긴 하고 살을 구워서 이게 뭐 도미다 아니다 이렇게 구별하기 했는데 양념까지 내는 도미 뱃살로 만든 초밥이라는 직원의 말은 과연 사실일까? 주방에 들어가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때마침 생선을 손질 중인 직원. 이게 뭐예요? 아, 이게 생선 뱃살이에요? 그럼 약간 장어랑 비슷하게 생겼네요. 대신에 양념을 해가지고. 양념하면 그래도 좀 맛있나 봐요. 네. 뭐든 그냥 먹는 거보다 양념해서 먹으면 맛있지. 싸구려 생선이지만 양념해서 맛있다는 직원. 도미 뱃살이자 싸구려 생선이라고도 불리는 이 생선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 팩에 붙어있던 종이를 살펴봤습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냉동 틸라피아 양념구이. 틸라피아가 도미 뱃살로 둔갑되고 있던 겁니다. 지난 2013년 우리는 민물고기 틸라피아의 진실을 고발했습니다. 대부분 대만에서 양식되는 틸라피아는 자생력이 강해 3, 4급수에서도 잘 자라는데요. 우리나라의 정서상 수질이 좋지 않은 곳에 서식하는 민물고기를 횟감으로 먹지 않지만 이 틸라피아가 우리나라에서 고급 어종 도미로 둔갑돼 팔리는 실태는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역돔인데요. 역돔이요? 그러니까 냉동돔이에요? 담백하게 드시는 분들이 더 좋아하세요. 틸라피아는 회를 떠놓으면 도미와 무늬가 흡사한 점을 악용해 도미 혹은 역돔이란 이름을 붙여 여러 식당에서 횟감으로 판매 중이었는데요. 아, 찾아보니까 이제 돔이 아니던데요? 역돔이라고 돼 있잖아. 역돔이요? 그냥 그렇다라고 생각해. 그냥 뭐냐고 물어보면은 생선 뱃살 양념한 겁니다라고 생각하는데 돔이라고 얘기했어요. 네. 그냥 물어보면 생선 뱃살 양념한 거예요. 라고 얘기했는데 무슨 생선이에요? 그거 돔이라고. 이제는 횟감이 아닌 틸라피아에 양념한 것을 도미라 속여 팔고 있는 상황. 생선이 없었는데 생선이 없었고 일단 잡아서 양념시키고 펴는 거지. 미친 거. 이곳 외에도 우리는 취재 중 방문한 4군데의 식당에서 양념한 틸라피아를 도미로 판매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식당의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초밥용 밥 하시는 거예요? 네. 처음에 오면 이런 거 먼저. 그런데 밥을 하다 말고 주방을 나가는 직원. 따뜻하게 돌려줘요. 밥을. 밥 지었는데 그걸로 하는 게 아닌가요, 초밥? 아니 옆에 쏟았어요. 초밥처럼. 전날 남겨뒀던 밥을 전자레인지에 데워 다시 사용한다는 직원. 이렇게 비닐봉지에 대충 넣어 데워진 밥은 그대로 오늘 지은 밥과 섞여집니다. 초밥의 주 재료 중 하나인 밥. 과연 어제 것으로 사용해도 괜찮은 걸까요? 네. 확실히 어제 밥이 많이 뭉쳐있네요. 딱딱하고. 그래서 네. 그럼 더 이제 잘 섞어야 돼. 물이 있는 쪽으로 해갖고. 섞이면 어려워. 섞이면 몰라요? 이렇게 전날 지어진 밥은 다시 주방장의 손을 거쳐 손님에게 나갈 초밥으로 만들어집니다. 손님들은 의심 없이 초밥을 맞이하는데요. 만약 이 사실을 안다면 기분은 어떨까요?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손님이 남긴 오이 피클과 염교. 물에 헹군 피클과 염교 절임을 옆에 있는 통으로 옮겨 담는 직원. 음식물 쓰레기통이 아닌 밑반찬 통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다시 쓰는 건가요? 다시 써도 괜찮을까요, 저런 거는? 잔반 재활용을 하고 있는 이 식당. 우리의 물음에도 아랑곳 않고 하던 잔반 재사용 작업을 계속하는 직원. 거침이 없습니다.
이렇게 새 것과 뒤섞인 잔반들은 다시 손님상으로 나갑니다. 생선 어종 둔갑에 하루 묵은 밥, 잔반 재활용까지. 초밥을 둘러싼 이 식당의 불편한 진실은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식당에서 더욱 충격적인 장면과 마주했습니다. 쉬는 시간, 주방으로 들어가 보니 주방 안에서 담배를 피고 있는 직원. 심지어 생선을 다듬는 싱크대에 재까지 털어냅니다. 안 보게 뭐가 있으니까 손님들한테 안 보이려고 그렇게 보이잖아. 손님에게 안 보이려고 주방에서 담배를 핀다는 직원. 그 뒤로는 손님에게 나갈 밥이 뚜껑 없이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날것의 해산물을 이용해 손으로 만드는 만큼 더더욱 위생에 신경 써야 하는 초밥집. 우리는 또 다른 식당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선반에 쟁반도 없이 그대로 올려진 참치가 보입니다. 이 상태 그대로 해동되는 겁니다. 초밥에 사용되는 날치알 관리 수준도 심각합니다. 아, 이거 이렇게 물 빼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나다닌 바닥에 봉지를 눌러 그대로 날치알의 물을 짜내는 직원. 직원은 이 날치알을 세척 없이 그대로 통에 부어 초밥 재료로 준비합니다. 그럼 이거 언제 한 번씩 깔아요? 아, 진짜요? 날치알이 보관된 냉장고의 상태, 이곳의 위생 상태를 짐작케 합니다. 이런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만들어진 초밥들. 맛있는 초밥을 기대하고 이 식당을 찾은 손님들의 상에 오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문제에 노출된 일부 초밥 전문점들. 안녕하십니까. 정성을 다해 제대로 만든 착한 초밥은 없는 걸까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착한 초밥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검증단이 생각하는 착한 초밥은 어떤 걸까요? 스시집에는 제일 중요한 건 깨끗해야 돼요. 깨끗한 옷을 입고 손으로 한산 씻고 냉동 식품 많아서 1년 동안 해줄 수 있는 식재료 많은데, 그러나 자기가 식사에 가는 요리사 되면 그날을 보면서 아, 이거는 제가 스시에 쓸 수 있다, 이런 거를 해주시는 식사는 그냥 착한 식사라고 생각해요, 사실. 밥을 먹기 위해서 만든 음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곡물을 섭취하기 위해서 반찬을 갖다 붙인 음식인데, 오늘날 돼서는 생선이 마치 주인인 것처럼 이제 이야기를 하죠. 제대로 만든 스시라 그러면은 균형이 잡혀 있고 밥맛과 생선의 맛이 각각 따로 자기 맛을 내주는, 그러면 좋겠다. 우리는 전국의 초밥 전문점 90곳을 대상으로 사전 취재와 2차 제작진 검증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질 좋은 재료로 초밥을 쥔다는 전국 5곳의 초밥 전문점을 최종 착한 식당 후보로 선정했습니다. 제철 생선으로 깨끗한 환경에서 밥과 수산물의 조화를 맞춰 초밥을 쥐는 착한 초밥을 찾기 위해 우리가 먼저 향한 곳은 바다의 도시 부산입니다. 검증단과 함께 향한 식당. 식당 앞에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저온으로 생선을 숙성시켰다는 홍보 문구. 부푼 마음으로 가게로 들어간 검증단. 매장 내부에 놓인 큰 규모의 수족관도 눈길을 끕니다. 수족관 안에 있는 싱싱해 보이는 철갑상어와 광어를 바로잡아 초밥을 쥐어준다는 건데요. 최고의 초밥 맛을 내기 위해 밥에 많이 신경 써 마니아도 인정한 맛집이라고 홍보하는 이 식당. 메뉴판을 확인해봤습니다. 주방장에게 그날의 메뉴를 일임하는 오마카세가 눈에 띕니다. 당일 엄선한 최고 등급의 재료로 저온 숙성한 횟감을 20년 경력의 오너 셰프가 직접 초밥을 쥐어주는 메뉴인데요. 또 1m에 가까운 긴 그릇에 나오는 초밥도 이곳의 인기 메뉴. 1m 스시 하나, 그 다음에 오마카세 스시. 네, 8개. 주문이 끝나자 밑반찬과 전체 요리 샐러드가 나왔습니다. 식전에 나온 샐러드, 검증단은 어떻게 평가할까?
그런데 샐러드를 살펴보던 검증단의 얼굴이 어두워집니다. 이런 거에서 이거 보여주는 거다. 이거 이 가게는 전성이 있는지 이 정도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냥 먹으라고. 재료 손질에서 감점을 받은 샐러드. 맛은 어떨까요? 이 샐러드를 지금 먹고 나면 입이 굉장히 달아집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 나오는 뭐 스시, 초밥이든 다른 음식이든 간에 이거만큼 안 달면 맛이 없다고 착각을 합니다. 초밥을 먹기 전 전체 요리로 나온 샐러드가 오히려 맛을 해친다는 겁니다. 곧 주인공인 초밥이 나왔습니다. 오마카세예요? 2인이죠 이게 다. 8점에 22,000원인 오마카세 초밥은 광어와 연어, 참치를 비롯한 생선과 새우, 소고기 초밥을 맛볼 수 있는 구성인데요. 과연 우리가 찾던 착한 초밥일까요? 우선의 길이가 지금 초밥에서 벗어나서 이만큼이 더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길었을 때 밥하고 해서 균형이 잡힐까? 그럼 이거는 초밥집이 아니고 생선집이죠. 생선의 크기 때문에 밥과의 균형이 맞지 않다는 겁니다. 이어서 상을 모두 차지할 만큼 그릇이 긴 초밥이 나왔습니다. 일렬로 들어선 초밥은 시선을 사로잡는데요. 그런데 맛있는 수지라면 보통 식은 있고 어떤 반짝반짝 해야 되거든요. 다 들어야 들어야. 응? 다 미리 차려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횟감을 잘라 밥과 함께 쥐어야 제맛을 낼 수 있다는 초밥. 그런데 이곳의 횟감은 미리 잘라둔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좀 수분이 부족하고 밥이 좀 덜 냄새나요. 결결이 잘 떨어지고 풀어져요. 스시 흉내를 내는 음식. 그런데 다른 전문가의 표정도 심상치 않습니다. 그냥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올렸다만. 붙여서 이거 붙여야 되는데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붙이면 다. 초밥을 만드는 방법 또한 합격점을 받지 못했습니다. 횟감과 밥의 균형이 맞지 않고 썰어둔 지 오래된 것으로 보이는 횟감으로 만든 초밥을 내어준 이 식당. 아쉽지만 우리가 찾던 착한 초밥은 아니었습니다. 이번엔 서울에 위치한 초밥 전문점을 찾았습니다. 직장인들 사이에서 맛집으로 소문난 곳인데요. 테이블 7개의 비교적 규모가 작은 가게. 조리하는 모습을 직접 보며 먹을 수 있는 테이블도 있습니다. 이곳의 메뉴는 가격대별로 다양한데요. 신선한 회를 고명으로 얹어 밥과 함께 먹을 수 있는 지라시 초밥도 있습니다. 주문을 마치자 된장국이 먼저 준비됩니다. 제첩과 참나물이 들어간 된장국.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이거는 미소시루가 너무 달라. 원래 미소시루가 한국 된장국보다 달긴 하지만 이건 일본 미소시루 중에서입니다. 된장국의 맛이 지나치게 달다는 평가인데요. 주문한 초밥들이 연이어 나오자 검증단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흰살 생선은 물론 참치와 새우, 방어로 만든 초밥도 눈에 띕니다. 다채로운 빛깔에 보는 것만으로도 입맛을 돋우는데요. 가격대가 차이가 굉장히 커요. 크기가 굉장히 커서 그냥 12피스가 나오거든요. 이 정도 12피스면은 굉장히 배불러요. 초밥에 들어간 밥이 크다는 전문가의 평가. 그렇다면 맛은 어떨까요? 신중하게 맛을 보기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초밥을 맛보던 검증단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전체적으로 다 굉장히 달아요. 밥도 이게 그냥 미 정도 넣어서 만든 밥은 이렇게까지 단맛이 안 납니다. 쓴맛이 날 정도로 달거든요. 그리고 생강도 먹으면 굉장히 달아요. 이게 입을 헹궈주는 게 아니고 단맛을 더 더해줘요. 그리고
생선들도 지금 굉장히 달아요. 이 과속성 돼서 그래요. 이제 달고 비린내들이 날라 그래요. 화려해 보였던 도미초밥 역시 문제가 있다는 지적. 가루에 캡탄이 없어. 생선 정리나 뭐 칼질이 잘못됐다는 말씀이세요? 아직도 수준이 안 된 것 같아. 그리고 이렇게 꼬치를 이렇게 구우는 거는 이거는 또 시간이 지나서 그렇게 되거든요. 응? 이거 만드는 지 오래되는 거예요. 이거 사실 이렇게 붙여야 되는데 이 상태에서 수분 빠지기 때문에 다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미 가져와서 칼 넣기에는 생선이 숙성이 많이 돼서 잘 부서지죠. 그러면 끝에 각이 저렇게 깨끗하게 안 나오는 겁니다. 초밥의 색감과 형태, 양은 만족스럽지만 맛과 재료 관리에 문제를 제기한 검증단. 결국 음식을 모두 비우지 못한 채 그대로 식당을 떠났습니다. 이대로 착한 초밥집 찾기는 포기해야 하는 걸까? 우리는 서울 주택가에 자리 잡은 한 초밥 전문점을 찾았습니다. 들어가자마자 눈길을 끄는 것은 바로 오픈형 주방. 초밥을 만드는 과정을 바로 앞에서 지켜볼 수 있었는데요. 주방이 한눈에 보이는 이곳. 손님과 대화를 나누며 초밥을 한 점 한 점 쥐어주고 있습니다. 초밥을 쥐는 것까지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게 참 이색적인데요. 우선 메뉴판을 살펴보는 검증단. 초밥 코스 13,000원에서 셰프 특선 초밥 코스인 오마카세는 3만 원까지 다양한 가격대의 메뉴가 준비돼 있었습니다. 메뉴판만으로 보기에는 거품을 뺀지. 음식의 다양한 구성을 봐서는 가격이 비교적 저렴해 보인다는 평가인데요. 데이 2개, 씨 2개 준비해드릴게요. 주문 후 밑반찬을 살펴보는 검증단. 단무지와 채소 절임, 염교가 준비돼 있었는데요. 이 집의 가격대로 보면 상당히 괜찮은 단무지도 그래도 상당히 수준급이죠. 그래, 좀. 먼저 단무지의 맛을 봤습니다. 단무지가 가지고 있는 그 약간 곰삭은 맛이 있거든요. 우리가 쿰한 맛이라고 그러는 그 맛이 좀 있어요. 완전히 말아서. 일단 밑반찬은 만족스러운 평가인데요. 초밥이 나오기 전 음식 하나가 등장했습니다. 작은 컵에 들어있었는데요. 이거 뭐예요? 차양무입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가장 처음 나온 음식은 일본식 계란찜인 차완무시. 신중하게 음식을 맛본 검증단. 이걸 지금 이중으로 만든 겁니다. 밑에다가 보통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차완무치를 넣고 그 위에다가 지금 투명한 이 젤 상태를 또 얹은 겁니다. 이 하나에다가 사실은 다른 데서는 볼 수 없는 거를 여러 개를 장치를 했어요. 부드러운 계란찜 위에 점도 있는 액체를 끼얹어 완성한 요리. 전문가의 극찬이 이어졌는데요. 드디어 초밥이 나왔습니다. 참 먹음직스럽다. 정갈한 그릇에 담긴 빛깔 고운 초밥. 입에 넣기만 해도 사르르 녹는다는 관자와 색깔이 고운 성게알 초밥, 탱탱한 단새우 초밥, 쫄깃한 한치 초밥 등 한 접시만으로 다양한 식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래된 아랍과 생선은 수분 빠지거든요. 반짝반짝하고 있잖아요. 수분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제대로 된 수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격 대비 참 생선을 잘 짜서 만든 집이다. 그러니까 이제 먹어봐야 되겠지만은 선도도 그냥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제대로 고른 생선이다. 겉모습에서 호평을 받은 초밥, 맛은 어떨까요? 한국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은 것 같아요. 약간 기름기 있게 이렇게 매운맛이 나서 초밥을 맛보는 검증단의 표정이 흡족해 보입니다. 여러 두 개가 같은 건데도 전혀 다른 맛이 나요. 하나는 불질을 했고 하나는 안 했고 한 조각씩 주는 게 아니고 같은 종류를 두 개씩 이렇게 줄 때가 많거든요. 원래 초밥은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서는 다양하게 주는 걸로 오징어하고 그다음에 기족이나 관자 쪽하고 붉은 생새우인데 이걸 이렇게 2마리를 얹어서 해준다는 거는 이거 원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저는 이 가격으로 이 정도 주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초밥에 사용하는 생선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셰프 특선 초밥 코스에 나오는 회도 주문했습니다. 윤기가 흐르는 회는 화려함을 자랑하는데요. 이거 어떤 생선이에요? 그게 오마카세는 아침에 들어온 광어 있고요. 요즘에 철인 그 방어, 불이 준비됐습니다. 저희 가게 자랑인 시메사바. 이 한 그릇으로 흰살 생선부터 등푸른 생선, 그리고 제철 생선까지 함께 맛볼 수 있는 구성이었는데요. 이런 가격에서 이 정도 내릴 수 있는 건 이거는 완전히 사업에서 잘하는 집이에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완성시킨 음식입니다. 가격대에 비하면 대단한 집이죠. 이 정도로 신경을 쓴다는 게 초밥을 만든 사람이 음식에 대한 애정이 없으면 못 만들었지. 신선한 재료를 사용해 고유의 맛을 끌어낸 초밥. 그 안에 음식에 대한 애정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검증하는 내내 전문가의 칭찬이 이어졌던 이곳. 그래서 우리는 공개 검증을 요청하기 위해 다시 식당을 찾았습니다. 저 혹시 잠깐 얘기 좀 괜찮을까요? 직원을 퇴근시키고 가게를 정리하는 사장님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얼마 전에 그 전문가 선생님들을 모시고 이제 검진을 하러 왔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전문가 선생님들이 정말 극찬을 하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네. 실례가 안 된다면은 어떻게 초밥을 만드시는지 좀 보고 싶어서요. 그래서 좀 괜찮으시다면 저희가 오픈 검증 요청을 좀 드릴 수 있을까요? 뭐 그렇다면 제가 감사하죠. 선생님 그러면은 좀 공개 검증 요청을 좀 드려도 될까요? 네, 긴장되긴 하지만 네, 알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오늘의 착한 식당 후보 고태훈 씨입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식당을 다시 찾았습니다. 퇴근한 지 9시간이 채 되지 않아 다시 출근한 고태훈 씨는 직원들보다 먼저 나와 가게를 열 준비를 하는데요. 1년째 이곳에서 초밥을 만들고 있는 주인. 깨끗한 조리복을 차려입으면 고 셰프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주방에 들어선 그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하루 동안 가게에서 쓸 다신물을 끓이는 겁니다. 다시마 같은 경우는 이제 잘 알려진 천연 조미료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날 물을 받아서 다시마를 넣어놓고 하면 충분히 우려 나오거든요. 우려난 걸 끓여가지고 가스오브질 향을 더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진한 감칠맛을 내기 위해 좋은 가다랑어포를 아낌없이 사용한다는 고태훈 씨. 육수를 쓰는 요리들이 많아 더 신경 쓰는 겁니다. 차은무지하고 우동다짐하고 그다음에 다시물을 또 받아서 두 번째 다시물, 이 집안 다시로는 이제 미소시럽, 장국을 끓이는 다시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점심 장사까지 4시간이 남았지만 시간은 빠듯합니다. 모든 것을 수작업으로 준비하기 때문인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막 연어가 왔네요. 직원들과 함께 도착한 건 바로 초밥과 회로 나가는 생선입니다. 초밥은 무엇보다 생선의 질이 중요합니다. 연어도 노르웨이산을 통째로 받아 손질부터 숙성까지 모두 가게 안에서 해결합니다. 그날 들어오는 생선도 조금씩 다릅니다. 상태가 좋은 해산물을 선택하고 그것에 따라 메뉴 구성도 달리한다는데요. 한눈에 보기에도 신선해 보이는 이 광어. 광어는 맛이 가장 좋은 2에서 3kg만을 고집합니다. 생선이 아침마다 그렇게 오나 봐요. 예, 매일 아침에 저희가 노량진에서 오고요. 그래서 매일 저희가
매일 새벽 상인과 전화 통화를 하며 싱싱한 수산물을 골라 아침에 받는다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쓰시는 생선은 네. 다 어디 거예요? 이제 국내산을 많이 사용을 하고요. 연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 수입산인데 노르웨이산 연어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원산지 표기는 다 저기 표기돼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겠어요? 네. 다루는 생선이 많다 보니 원산지 표기도 꼼꼼히 신경을 쓴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미의 원산지가 눈에 띄는데요. 도미는 일본산이네요. 네, 도미는 일본산이고요. 이제 뭐 음식을 하시는 분이나 아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일본산 도미가 더 맛이 있고 조금 더 기름지고 또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숙성을 시켰을 때도 조금 더 맛있기 때문에 금액도 높은데도 불구하고 도미를 일본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본산 도미가 비싸요. 네, 조금 더 비쌉니다. 국내산 도미가 뭐 키로당 17,000~18,000원 정도 하고요. 일본산 도미는 2만 원을 호가합니다. 생선은 어떻게 손질하느냐에 따라 맛도 천차만별. 아침마다 고태훈 씨와 셰프 4명이 모여 다 함께 생선을 다듬는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일주일에 3~4번 냉장 상태로 들어오는 연어를 먼저 잡습니다. 연어는 속을 들여다봐야만 진짜 신선한 것인지 알 수 있다는데요. 선도가 떨어지는 연어는 이제 이 가시도 굉장히 쉽게 뽑히게 되는데 선도가 좋은 연어는 지금처럼 단단하게 뽑히는 게 이제 신선도가 있는 연어고요. 심지어는 잘 안 뽑혀가지고 뼈가 끊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듬은 연어에 소금을 뿌려 잠시 재워두면 횟감으로의 준비는 끝. 이곳은 잡은 생선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숙성을 시킨다는데요. 생선을 숙성하는 고태훈 씨만의 비법은 이렇게 생선을 통째로 랩으로 감는 것. 보통 아침에 이제 광어가 들어오게 되면 이 상태의 광어가 들어오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랩핑을 해가지고요. 저희가 이제 광어 숙성을 진행을 합니다. 30시간 정도 숙성이 진행된 광어입니다. 이렇게 숙성된 광어는 겉보기엔 똑같지만 식감은 물론 맛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화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질긴 식감 때문에 아무래도 숙성시킨 거는 조금 더 부드러우면서 감칠맛을 느낄 수가 있고 껍질을 바로 깠을 때 거기 표면에 나오는 기름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통째로 이제 숙성을 하는 걸 선호하고 있습니다. 1도에서 3도 사이 냉장고에 보관하는 건데요. 숙성시킨 생선을 그날 사용할 만큼만 횟감용으로 다듬어 사용하는 것도 그의 철칙입니다. 예, 오늘 들어온 광어부터 올리겠습니다. 숙성된 광어는 어떤 맛을 가지고 있을까? 갓 잡은 광어와 숙성된 광어를 차례로 먹어봤습니다. 숙성시킨 거를 먹으니까 네네. 훨씬 부드럽고 그 전에 먹었던 게 좀 질기다고 느껴질 정도예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약간 좀 고소한 맛도 계속 배어 나오네요. 그렇죠, 약간 감칠맛의 차이도 예, 있습니다. 제가 이제 4년간에 걸쳐서 12시간도 숙성해보고 18시간도 숙성해보고 이제 테스트를 거쳐가지고 30시간이 가장 손님들에게 제공을 해봤을 때 좋아하는 식감과 좋아하는 감칠맛이다라는 판단하에 의해서 30시간이에 대한 결과를 이제 도출하게 돼서 30시간 숙성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날 들어온 생선만 무려 7종류. 청어는 가시를 하나하나 제거해 손님상에 내고 새우도 껍질을 먼저 까 준비해 놓습니다. 생선 준비를 한창 하는 동안 이 가게의 막내 유태환 셰프는 먼저 끓는 다신물로 검증단이 극찬한 계란찜을 찔 준비를 합니다. 다신물과 계란을 섞어 5분 동안 쪄내는 건데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정성스레 끓인 다신물에 간장을 넣어 간을 맞추고 황금 팽이버섯으로 풍미를 살려 한 소끔 끓인 후 물 전분을 풀면 이 가게만의 특별 소스가 만들어집니다. 막진 계란찜에 소스를 얹자 비로소 손님상에 나갈 계란찜이 완성됐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손님들이 드시면서 즐거워하실 수가 없으니까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49제곱미터 작은 가게지만 주방은 꽉 차 보입니다.
서빙을 하는 셰프의 4명이 어깨를 부딪히며 함께 일하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 직원분이 되게 많으시네요. 네, 직원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냉동을 사용하지 않고 여러 가지를 다 수작업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시간 12시간에 저희가 점심시간을 시작하는데 점심시간 당사에 맞추려면 셰프들이 많이 필요하고요. 그만큼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셰프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손이 많이 가더라도 맛있는 것을 대접하고자 하는 고태훈 씨의 고집 때문입니다. 그가 생선을 고르는 철칙 중 하나는 바로 제철 생선을 사용하는 건데요. 날마다 신선도에 따라 생선을 고르기도 하지만 계절마다 살이 오른 맛있는 생선을 골라 손님에게 대접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오늘 작업할 양은 이제 밑에 냉장고에 보관을 해서 그때그때 꺼내가지고 손님상에 바로 직접 손질해서 초밥을 지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상에 그릇까지 놓으면 손님 맞을 준비가 마무리됩니다. 재료 준비만 하는데 4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손님을 만나기 전 마지막으로 준비하는 것이 한 가지 있다는데요. 바로 조리복을 갈아입는 것. 피가 튀거나 이제 뭐 먼지가 묻을 수 있어가지고 검은 옷을 입고 이제 진행을 하고요. 영업 시간에는 저희가 흰색으로 환복을 하고 손님들에게 깔끔한 이미지와 깔끔한 맛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흰 옷을 입고.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복장까지 완벽하게 갖춘 주방장들. 오후 12시 점심 영업이 시작됐습니다. A 4개 드릴까요? 네. 카운터에 스시 A 코스 4개 있습니다. 네, 코스 4개요. 주문이 들어오자 초밥을 손님 눈앞에서 쥐어주는 고태훈 씨. 손님과 주방장의 거리가 무척이나 가깝습니다. 스시는 기본적으로 간을 해드리니까요. 드셔보시고 싱거우시면은 사시미 간장 찍어 드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광어 히라메 올리겠습니다. 밥 양이나 와사비 양 괜찮으세요? 불편하시면 말씀하시면 조절해서 올리겠습니다. 와사비 좀. 와사비. 네. 손님의 취향을 확인해 맞춤형 초밥을 만드는 거죠. 연어 사케 올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와사비 살짝 뺐고요. 손님의 취향 고려는 물론 한 점 한 점 쥐어줄 때마다 생선에 관한 설명과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은지 알려주는 친절함이 초밥에 맛을 더합니다. 너무 훌륭해요. 저렴한 가격에 좀 퀄리티 해주시는 초밥을 먹을 수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엊그제도 스시를 먹었거든요. 근데 좀 눅눅하거나 그런 게 있었는데 여기는 정말 신선하고 회 자체가 부드러우면서도 찰진 2가지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신선하고 감칠맛 나는 초밥을 먹기 위해 그리고 초밥 한 점 한 점에서 느껴지는 정성에 손님들은 이곳을 찾습니다. 신선하고 감칠맛 나는 초밥을 먹기 위해 그리고 초밥 한 점 한 점에서 느껴지는 정성에 손님들은 이곳을 찾습니다. 사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의 정성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사가 늘 잘 되지는 않습니다. 2시간 동안 가게를 찾은 손님은 총 4팀뿐. 점심 이제 끝인가 봐요. 그쵸. 거의 2시간 넘어가면 손님이 거의 끊기는 거예요. 동네다 보니까 주말을 제외하고는 좀 한가한 편입니다. 그런데 손님이 없는 주방 안이 분주합니다. 밥통 안에 있는 밥을 모두 퍼내는데요. 고객님들의 그 만족도가 떨어지고 만족할 수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느니 버리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결국 점심 장사 시작 전 진밥을 모두 버리는데요. 이곳은 작은 반찬도 허투루 대접하는 법이 없습니다. 염교절임 역시 와인을 넣어 한 번 더 조리해 나가는데요. 공간의 제약 때문에 직접 만들 수는 없지만 엄선한 재료를 재가공해 밑반찬으로 준비합니다. 팥불이다 보니까 씁쓸한 맛도 있고 알싸한 그런 느낌도 있어가지고 알코올을 날린 와인을 이틀 정도를 숙성을 시켜요. 손님상에 딱 냈을 때 색감도 이쁘고 그 알싸하거나 그 맛 자체가 많이 중화가 됩니다. 저녁 장사를 시작하기 전 새로운 밥을 지을 준비를 하는 고태훈 씨. 쌀을 정성스럽게 망에 쌓아 물을 부어준 뒤 밥을 안 치는데요. 소금과 설탕, 식초를 적정 비율 배합해 밥을 지을 때 넣을 단촛물을 직접 만듭니다. 이것에도 노하우가 녹아 있다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초밥이고 초밥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단촛물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가게마다 레시피는 굉장히 다른데 어떤 데는 달기도 하고 어떤 데는 짜기도 하고 물론 식초 베이스로 해서 보통 이제 냉동이나 이런 걸 쓰게 됐을 경우에 냉동 생선은 맛이 별로 없기 때문에 초밥을 좀 더 맛있게 하기 위해서 설탕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저희는 짠맛에 집중을 했고요. 그만큼 올라가는 초밥 위에 올라가는 회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짠맛에 집중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밥이 완성되고 이제 단촛물을 넣어야 하는 시간인데요. 밥이 질면 단촛물을 많이 넣지 못하고 너무 되면 많은 단촛물이 들어가 맛을 해쳐 매일 날씨를 확인해 밥물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저녁 장사가 시작되는 6시. 점심때와 달리 9명이 앉을 수 있다는 다찌석도 홀과 방 역시 손님으로 붐빕니다. 일본 음식은 눈으로 먹는다는 말이 있듯 정갈하고 아름다운 음식 초밥. 고태훈 씨의 능숙한 기술이 더해져 만들어지는 과정 역시 손님의 눈길을 사로잡을 정도로 화려하고 아름답습니다. 고태훈 씨가 구성한 메뉴에 대한 손님들의 반응도 뜨겁다는데요. 같은 생선이라도 조리 방식을 달리하고 다양한 맛을 낼 수 있는 것에 재미를 느끼는 손님들. 그렇게 입소문을 타고 오는 손님이 점점 늘고 있다고 합니다. 맛있는 것 같아요. 그 사시미 스시라는 자체가 원래 요리사의 역량을 발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창작 스시를 많이 내시죠. 원래 연어에 치즈 넣는 자체가 원래 저는 처음 봤어요. 요리사에서. 창작을 많이 하시는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새로운 거 많이 하시는 거. 저녁 장사가 끝나갈 즈음 고태훈 씨가 이제까지 가게에서 볼 수 없었던 음식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시도를 해보기 위해서입니다. 원래 청어와 김, 초생강으로 말아낸 음식에 이날은 매실장아찌를 더해 김말이를 만들었는데요. 가장 먼저 셰프들이 신메뉴 맛을 봅니다. 청어 맡기거든요. 한 번씩 맛을 좀. 간장은 안 찍어줘도 될 것 같아요. 맛은 어떨까? 셰프들이 진지한 얼굴로 음미하는데요. 그 전에 안 넣었을 때랑 넣었을 때 어떤 거 같아요? 저는 이제 우메보시 넣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시소랑 잘 어울리는 게 이제 우메보시랑. 처음에는 우메보시를 넣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손님한테 이렇게 올려보니까 손님이 약간 또 좀 맛이 좀 심심한 듯하기도 하고 청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기름이 져서 우메보시랑 굉장히 잘 어울리겠더라고요. 품평의 끝에 손님에게 선보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청어로 김을 말아가지고요. 막기를 만든 다음에 이번에는 밥을 넣어가지고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장은 살짝 안 찍어도 될 것 같아요. 또 안 찍어도 돼요? 안 찍으셔도 될 것 같아요. 와사비도 안 해도 돼요? 한번 드셔보시고요. 맛이 어떤지도 평가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아까 이거보다 이게 더 맛있어. 이거보다 이게 뭐죠? 청어, 사시미보다 지금 이 밥이 더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이 같은 고태훈 씨의 친절함, 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시면서도 맛이 어떠세요? 뭘 더 추가를 할까요? 아 그럼 그거 빼겠습니다. 아 그럼 앞으로 그거 그렇게 하는 게 좋겠네요. 의견을 묻고 그러니까 주고 묻고 답하는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질 좋은 생선을 먹을 수 있다는 거는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냉동 생선이나 시제품을 사용해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포기하고 생선, 밑반찬들 하나하나 신경 쓰며 만들고 있는 고태훈 씨.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된 초밥을 맛볼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초밥을 주겠다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건강한 식재료를 고집하고 정성스레 초밥을 쥐는 그의 손맛과 철학은 우리를 감동시켰지만 아쉽게도 우리는 이곳을 착한 식당으로 선정할 순 없었습니다. 몇 가지 아쉬운 점이 발견됐기 때문인데요. 공개 검증 당시 밥을 지을 때 사용한 물. 바로 여기에 집어넣은 하얀 가루가 문제였습니다. 일본에서 이제 초밥 장인들이 많이 쓴다는 초밥 재료예요. 우리는 이 가루의 정확한 성분을 살펴보기로 했는데요. L 그거 아니에요? 자, 일본 사람 이것 좀 읽어봐요. L 뭐라고 써있어? L. L 뭐?
글루타민산 나트륨. 성분 표기에는 L-글루타민산 나트륨 4.8%, 즉 인공 조미료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일본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제품이고요. 천연 효소 제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하나하나리 보슬보슬해서 쉽게 차를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조미료가 들어있을 거라 생각조차 하지 못한 고태훈 씨. 그냥 효소제라만 알고 계셨죠? 저는 천연 효소제로 알고 있고 지금 이제 참고했던 스시의 기술이라는 책에도 사실 천연 효소제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사용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좋은 밥맛을 지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사용을 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제가 오늘 처음 알게 됐습니다. 아쉬운 점은 간장에서도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색깔을 낼 때 쓰는 간장인데요. 성분 표기를 확인해 보니 이 간장 역시 조미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카라멜 색소, L, 한글로 써 있는 L-글루타민 그런 것들. 우동 쯔유 역시 캐러멜 색소와 조미료가 들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조미료를 사용을 하지 않게 하려고 다시마도 미리 이제 뭐 진액 성분을 뽑아내서 사용도 하고 또 고가의 일본 식초라든지 일본 간장을 사용을 해서 최대한 조미료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데서 발견이 되니까 적지 않게 당황이 되고요. 아, 이거는 어떻게 이걸 다른 걸로 대체해서 사용을 해야 될지 굉장히 좀 고민이 많이 되네요. 신선하고 좋은 재료를 사용해 끊임없이 연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초밥을 쥐었던 고태훈 씨. 비록 착한 식당의 기준엔 조금 못 미쳤지만 좋은 음식을 제공하겠다는 일념으로 한 점의 초밥에 담아낸 그의 정성과 배려는 칭찬받아야 할 겁니다. 앞으로 더 좋은 음식 기대하겠습니다. 비록 조금의 아쉬움으로 착한 식당 선정엔 실패했지만 하루에 2번 밥을 짓고 매일 신선한 생선을 손질하며 손님에게 맛있는 초밥을 제공하기 위해 힘쓴 고태훈 씨의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저희가 처음 취재에 나서면서 초밥은 주재료가 해산물과 쌀 2가지에 불과하고 조리법이 비교적 간단해 착한 식당 찾기가 어렵진 않을 것이다 라고 예상했지만 80여일의 긴 여정에도 불구하고 착한 초밥 찾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착한 초밥 찾기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초밥 한 개에도 재료에 대한 고집과 신념을 지키는 착한 식당이 반드시 있을 거라 믿기 때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제보 또한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